시청자, 어제 이혜훈 총무회는 국민의힘의 방해로 결국 불발되었고 이혜훈은 밤늦게까지 국회에 머물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혜훈이 국민의힘의 캐비닛 하나를 열었습니다.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혜훈, 비록 닥쳤던 개처럼 몰린 수사 상황이었지만 이철규를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혜훈만 알고 있었을 비망록을 JTBC는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이는 이혜훈이 직접 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혜훈은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의 캐비닛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축축해질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JTBC는 이혜훈 후보자의 비망록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비망록은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될 즈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망록의 내용을 보면 경찰 출신 정치인인 이철규를 활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글에는 말도 안 되는 고소로 망신을 주는 것을 막아달라, 장난치지 못하게 도와달라, 요셉처럼 인내하라는 표현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까지 소환되는 순간 이 사건은 이미 상식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 사건은 소초경찰서로 이첩되었고 불구속 기소 끝에 검찰에서는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불기소 결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해달라, 이 말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수사를 통해 그 내막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일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했느냐, 말을 좀 아끼라고 했고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통화 내용입니다. 고소인이 이혜훈에게 돈을 줬고 그 사실을 폭로하면서 수사로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나온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철규는 당시 이혜훈을 잘 몰랐고 초선이라 수사무마는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참 편리한 기억상실입니다. 필요할 때는 모른다, 이보다 더 좋은 방패가 있을까요? 기사는 이들의 해명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없다면 왜 경찰 출신 국회의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문장이 비망록에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왜 활용한다는 말을 수첩에 써가며 다녔을까요? 이 지점에서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납니다. 이처럼 이혜훈은 국민의힘의 캐비닛 하나를 열었고 수사무마 사건이라는 이름의 판도라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지금 상당히 떨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두 번째 비망록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국민의힘 공천 헌금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가능성만이 아니라 이미 폭로가 나왔습니다. 바로 홍준표입니다. 작정한 듯 공천 헌금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국회의원은 15억, 구청장은 10억, 국민의힘 공천 헌금은 정말 억소리가 난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부청장도 10억이라니 듣는 것만으로도 후덜덜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경매장에 온 기분입니다. 홍준표는 자신의 국민의힘 공천비 경험을 직접 폭로했습니다. 그런데도 접해 언론들은 이 사안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관련 기사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언론들의 모습이 또렷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단식 6일차 장동혁, 통일교와 공천 헌금 특검 이슈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도 역시 홍준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JTBC 단독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건우는 신천지 이장 조직으로 윤석열 캠프와 가교 역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군 행사 영상을 보면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장동혁의 단식은 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송파 당협위원장 김근식이 발언을 했고 오늘은 안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려 제명안이 통과되면서 한동훈이 모든 이슈를 가져갔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단식과 단계는 별개인데 한동훈이 단식장에 오느냐 마느냐에만 매몰돼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한동훈이 단식장에 나타날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안철수 씨는 원인을 잘못 짚고 있습니다. 장동혁의 단식이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한동훈 때문일까요? 핵심은 명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신천지를 포함하자고 하는데 그건 쏙 빼고 통일교만 하자고 하니 분위기가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안철수 씨의 지능적인 물타기로 봅니다. 국민 여론의 차가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한동훈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차가운 여론 위에 한동훈이라는 이불을 덮어보려는 시도, 참 눈물겹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일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신천지 의혹에도 등장한 권성동, 합수본 2인자 녹취 확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만 하자고 버티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녹취가 터졌습니다. 신천지 관련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내부비리 고발로 제명된 최 씨를 조사 중이었고 이 최 씨가 녹취를 제출했습니다.
신뢰도가 매우 높은 증거입니다. 이 녹취는 신천지 로비 역할을 맡았던 고위 간부와 핵심 관계자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로 그 안에서 권성동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 최 씨는 조사에서 2022년 윤석열의 국민의힘 배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가입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가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숫자는 홍준표가 언급한 1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5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성동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성동은 권영세와 함께 국민의힘의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로비스트들의 입에서 권성동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신천지를 포함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면서 장동혁의 단식은 도대체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만 고픈 단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괜히 한동훈 탓을 할 게 아니라 여론을 직시해야 합니다. 적당히 한동훈으로 후려놓고 출구를 모색할 생각이라면 머지않아 장동혁은 밥숟가락을 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단식을 두고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이 죽음을 언급했다는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동훈은 단식장에 가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단식하게 두다가 쓰러지면 그때 가서 손을 잡아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대변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한 말이기도 합니다. 다소 경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솔한 발언들이 쌓이면 감정적인 결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인간의 생사에 대해 가볍게 입에 올리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내외에서 확산되는 친명, 친청, 갈라치기 프레임을 지적했습니다. 언론에서 반명명결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싸움을 붙이려는 것인지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보인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개적인 불만 표출이었습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 이후 이상한 명 갈라치기 프레임이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의 날씨는 청명하다는 점입니다. 아주 맑습니다. 사법부 개혁과 언론 개혁을 앞둔 이 시점에서 쓰레기 언론들이 주도한 이 갈라치기 프레임에 민주당 관계자나 일부 친민주 유튜버들까지 동조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정청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만찬의 마지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던진 농담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혹시 반명이십니까? 농담처럼 던졌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